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물주대기 프로젝트 25번째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건물주대기 프로젝트에서 설계 도면이 허가가 나왔고요. 이 허가 나온 설계 도면을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뒤 이어서 이제 건축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소장님. 네, 그 건축에 대한 견적서 오늘 한번 소장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도면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건물주 고독에서 건물주대기 프로젝트의 네. 1호입니다. 네네. 네, 1호인데 땅은 한 81평 정도 됩니다. 다만 네. 좀 큰 편이죠. 네네. 일조권이 없고요. 여기는 이제 건축 제한선이 있습니다. 건축 제한선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세가구기 때문에 많은 네. 사람들이 땅이 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3대밖에 안 넣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싫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차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들어갔는데 나중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주차가 6대가 들어가죠. 그래서 고독에서 유일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그러면 101호를 세를 줄 때 지정 주차를 할 수가 있죠. 2대. 네. 201호는 2대. 301호 2대. 이런 건 고독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아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일 겁니다. 네. 그리고 한번 1층을 보죠. 네. 1층을 보면은 현관을 들어오면은 여기 주방이고 거실을 일자로 만들었죠. 아파트식으로. 네. 그래 방을 2개를 넣고 화장실을 여기 3개를 넣고요. 네네. 그리고 이쪽에 방을 2개를 놨죠. 그리고 여기를 경량 칸막이로 할 겁니다. 네. ALC 경량 칸막이라고 오늘도 저희 구블럭 현장에서 네네. 그거 이제 시공이 시작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나중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나중에 이게 여기가 이제 숙소가 아니라 일반 가정이 온다 그러면 이거 헐어버리면은 간단하게 넓은 그냥 가정집이 될 수가 있죠. 네.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이 숙소로 다 쓰지 않고 일반 가정으로 됐을 때 방 4개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없앨 건지 뭐 여기를 없앨 건지 잡아주고 여기에다가 ALC 그 경량 칸막이 블록으로 이만하게 블록으로 생겼어요. 네. 벽돌 쌓듯이 쌓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하고 방음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좋죠. 네네. 왜 2층입니다. 2층은 동일합니다. 여기 네. 3층 보시죠. 네. 3층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경량 칸막이를 설치가 돼 있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주방하고 거실하고 굉장히 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즘 고독 신도시의 임대 시장이 조금 이제 좀 많이 네네. 떨어졌죠. 전에는 이렇게 지금 3층 같으면은 이 다락까지 해서 월세가 340, 360, 380까지 제가 받아봤어요. 네. 근데 지금은 250 막 그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요런 것들 다용도실도 이렇게 상당히 폭을 넓게 해가지고 보조 주방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죠. 굉장히 이거는 우리 아파트에서 나온 것처럼 포베이입니다. 네. 포베이 하나, 2개, 3개, 4개. 네. 아주 전통적인 웬만한 그 협택이나 이주아택지에서 포베이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아주 우리 건물주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좋은 택지를 저렴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락도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오픈 테라스고요. 여기 네. 남쪽입니다. 네. 테라스고 여기에 이제 까치창이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방을 크게 하나 들어가고 네. 여기도 까치창이 하나 들어가고 크게 들어가고 방이 2개가 들어오죠. 네. 그리고 이게 다 테라스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배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붕은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 배면도라면 어디냐면은 건물의 뒷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면이 어디냐면 이게 도로예요. 큰 도로. 여기가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있죠. 네. 정면은 저 뒤에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정면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출입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8m 도로, 작은 도로고 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배면도가 뒷면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4차선 도로에서 보는 이게 정면이죠. 네네. 정면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천 해놨잖아요. 1m를 해놨잖아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높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하십니다. 네. 아, 그동안 벌써 건물질 공부를 했으니까. 네. 어제 동영상 하나 올린 것도 보니까 거기도 이만큼 올릴 수 있는데 안 올렸더라고. 아, 그래요.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 눈에 다 보였어요. 이게 1m잖아요. 네. 1m니까 이렇게 높죠. 네네. 높고 여기에서 특히 이제 여기가 이제 옥상이거든요. 여기가 네. 옥상이거든요. 이렇게 벽으로 아예 막아버릴 겁니다. 건물이 크게. 네. 웅장해 보이겠네요. 그렇죠. 덩치가 더 커 보이고. 예, 커 보이죠. 네네. 전체 높이도 높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건물이 굉장히 높고 위에 조금만 보이는 거죠. 네. 요게 까치창이에요. 어떤 건물은 이렇게 좀 입체감이 있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 건물은 그렇게 지으면 이쁜데 네. 안에 실 면적은 좀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돌아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그냥 그 사각형 같은 그런 느낌이나 이렇게 될지만 사실은 공간 활용도에선 최고죠.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덕에서 아마 여기 이제 외벽을 이렇게 그냥 크게 대리석처럼 이렇게 모양을 내지만은 사실은 그 벽돌 타일로 이제 시공을 할 거거든요. 네네. 다를 겁니다. 그거는 견적서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굉장히 웅장하고 네. 우리 이 건물주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포인트를 좀 넣기로 했거든요. 네. 포인트를 여기는 이제 까만 그 타일로 들어갈 거고 네. 여기가 이제 여기는 난간대를 이렇게 해놨지만은 우리는 난간대는 강화 유리로 할 거예요. 뷰를 보기 좋게. 그리고 이 강화 유리가 투명 내지는 블루나 그린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 색깔을 넣을 거예요. 몬드리안처럼. 네네. 그래서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그걸 포인트로 하면서 여기는 이제 아이보리나 거의 흰색의 타일이 들어가고 여기는 검은 게 들어가는데 검은 걸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죠. 중간중간에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예, 요거는 이제 안쪽 도로 쪽인데 건물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네. 외벽을 할 때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이 가벽을 올릴 거면 여기는 못 올려요. 이렇게 여기 지붕이 있는 데는. 네네. 예. 하여튼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가장 그 웅장하고 건물은 좀 커 보이고 네.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도를 네. 잡아놨습니다. 소장님 여기 보면 F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예. 1층하고 2층, 3층하고 창문 모양이 다른 거는 예. 그 아까 몬드리안을 넣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법적인 아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만일 불이 나면은 소방관이 진입을 해야 되는 소방관 진입창이에요. 요거는 고정이에요. 네네. 여기 고정. 여기는 이제 거실이죠. 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창문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돼 있는 것보다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허가가 났지만은 이 사이를 좀 더 키우고 싶다. 네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나는 그냥 높이 하든 아니면 조금 낮게 하든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취향껏. 예. 자, 도면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 견적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게 견적서입니다. 네. 여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지웠고요. 네. 견적서는 여러 가지 양식 제가 고독에서도 견적서를 수백 개를 해봤고 다양한 건설사의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의 얼굴은 네. 뭐냐면 계약서예요. 네네. 계약서를 딱 보면은 이 공인중개사가 실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이게 한눈에 보여요. 저 그래서 제 계약서 함부로 잘 안 쓰거든요. 마찬가지 건설사도요. 네. 견적서를 보면 알아요. 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쓸 때요. 논문이라는 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틀로 이렇게 갔느냐. 마찬가지예요. 견적서도 딱 보면은 어떤 건설사가 뭐 이렇게 견적서를 넣었다 하잖아요. 내용을 보기 전에 저는 뭐부터 보면 형식부터 보는 거예요. 그 형식이 안 돼 있으면 기본이죠, 기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내용도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합격인가요? 많이 다듬었지. 네, 많이 다듬고 네. 여기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확장 면적 포함해서 162평이에요.
전체 면적이요? 예, 땅이 네네. 81평인데 네. 전 연면적이 요 앞에 거는 허가 면적이고 요거는 네. 이제 확장 면적 포함해서 162평이거든요. 우리가 2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두 네. 번째. 그건 땅이 69평이에요. 네. 근데 이 연면적이 얼마인 줄 아세요? 161에서 2예요. 아, 똑같네요. 왜 그러냐?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로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협의자 택지는 위치도 좋겠지만은 내가 뭐 실거주하고 넉넉하게 쓴다면은 넓은 땅이 좋겠지만 가성비로 따진다면은 68에서 한 70평? 네. 가성비는 좋아요. 이게 세 가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는 이제 주요 마감에 대해서 바닥은 요거는 이제 화강석으로 하고 데코 타일 들어가고 자기질 타일 들어가고 벽체는 뭐 이렇게 들어가고 천정 들어가고 외부가 중요하죠. 네. 외부는 이거는 우리 건축주가 지정을 하셨어요. 벽돌 네네. 타일. 네. 그래서 이 지정품입니다. 자, 내역서를 볼까요? 네. 내역서를 보면 이제 회사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주소가 들어가고 네. 전체 공사기간은 5, 6개월 기준으로 한다. 기후등으로 공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은 이 기간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도급 계약서를 쓸 때는 요 기간이 명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만일 저 계약 날짜를 못 지키면은 하루당 일일당 네. 전체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씩 지체 상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 명시가 들은 거죠. 그래서 고덕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2달, 3달, 6개월씩만 이렇게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를 찾아왔어요.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썼어요? 그래서 자꾸 계약서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43동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도 계약이 있었지만 우리 건물주들은 저보고 다 계약서를 써달라 그래요. 그래서 43동을 제가 다 썼어요. 네. 그 계약서가 지금 다 파일로 다 저장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공사기는 이렇게 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보존 등기하고만 빠지고 네네. 이게 금액이 이제 나올 거죠. 그 금액에서 변동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금액이 여기 나오죠. 네. 하다 보면은 뭐 자재가 오른다든가 뭐 이러면서 파동이 나서 공사비가 자재값이 올라갈 수가 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된 금액으로 준공까지 네네. 그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추가 금을 달라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도면만 아까 우리가 도면을 검토를 했는데 네. 거기를 심각하게 변형을 하고 뭐 바꾼다 그랬을 때는 도급 계약이 바꿔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내부에서 조금씩 바꿔지는 거에 대해서 뭐 공사비를 추가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여기에 인입비 이걸 네네. 이제 인입비라 그러죠. 네. 가스, 한전, 상수도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인입비인데 다 포함입니다. 네. 전에는 저렇게 보면 저거를 건물주가 그냥 부담을 하라 그러는데 건물주가 이게 고덕에 사시면 평택에 사시면 괜찮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거 할 때마다 그냥 귀찮죠. 다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는 상수도가 지금 25mm인데 네. 근데 여기에 보면 모터 설치라고 있어요. 윌로 네네. 펌프. 윌로 펌프는 LG 윌로 펌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고덕 신도시는 수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LH나 평택 상수도 사업부에서 말하기를 전격 수압이 됐대요. 자기네 해줄 게 없대요. 알아서 모터 펌프를 설치를 하래요. 아, 그러면은 우리는 범위 안에서는 물 공급을 잘 해줬으니까 그쵸.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써라. 이런 전체적으로 건가요? 예를 들어서 100kg 됐어. 그러니까 우리 해줄 게 없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펌프들을 설치를 하시는 예, 여기서 아예까지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이제 그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 제가 했던 거 보면 계단실 밑에 보면은 네. 배관을 뽑아냈죠. 그래서 여기는 협의자 택지니까 25mm 하나 들어가지만은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상가에 하나, 네. 그 다음에 주택에 하나 따라 뽑아놨죠. 근데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하면은 대략 펌프에다가 설치비까지 해서 한 150만 원 들어요. 네. 근데 그거 없이 나중에 한다 그러면 포크레인 와야죠. 뭐 와야죠. 400에서 500 듭니다. 어떤 걸 선택할까요? 아, 일을 척척. 아, 그렇죠. 이거 모르는 건설사 같으면은 네. 설계도 있는 대로 하면은 계단실 밑에 배관 뽑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독의 사정을 잘 모르고 뭐 가격이 싸다고 그런데 했으면 나중에 그런 일들이 계속 그냥 겹치는 거예요. 실제 어제 저희 사무실에 우리 둘째 애가 주택관리를 하잖아요. 네. 24블럭에 펌프가 터졌대. 가보니까 처음에 이걸 설치를 안 한 거예요. 따로 설치를 했는데 배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 따로 설치를 했다가. 네네. 그것도 다 했었죠. 그래서 창문은 전층 LG 하우시스로 써놨는데 이거는 듣기적으로 왠지 LX 하우시였습니다. LG가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 LX로. 그래요? 네네. 싱크대는 1, 2층은 뭐 한 350만 원 정도 수준, 3층은 이제 그 아일랜드식으로 해서 6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고, 가전은 삼성이에요. 네. 기본 벽걸이, 냉장고, 세탁기, 풀옵션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층 시스템 에어컨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도면을 봤을 때는 1층에 5개, 2층에 5개, 3층에 5개, 통합 15개죠. 다락방까지 17개가 들어가요. 각 방에 하나씩. 예. 네네. 그러면 거실에 이런 거는 다 세대당 하나씩 설치가 되겠네요.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예. 네. 옵션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은 이런 옵션이 들어가잖아요. 네. 아까 봤지만 창문이 많잖아요. 네. 창문에도 블라인드까지. 좋은데요. 아, 왜 그걸 안 해놓으면은 네. 세입자들이 들어오면은 네네. 왜냐면 야근했던 사람이 주간에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해달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럼 나중에 귀찮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넣어버렸어요. 네. 그 바닥은 화강석, 벽지, 천정, 벽돌 타일, 지정품. 여기는 근데 블라인드는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안 써 있지만은 네. 저기 세부상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네네. 이게 원가 계산표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 공사비 금액이 있어서 부가세 포함.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공정별 집계표는 여기가 한 20개 정도 공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보면은 한 17개 아니면 15개에서 20개 사이입니다. 네. 조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세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건설사마다 조금 다른데 대략 이겁니다. 여기 보면 공통가설 토미 지정은 뭐냐면 이제 터파기 하는 거. 네네. 터파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이게 철콘이라 그래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초 올리는 거. 네. 이게 돈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네요. 또 2억대씩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미장공사, 방수공사 잘해야죠. 네. 의외로 돈은 싸요. 그러네요. 싸죠? 네네. 그래서 방송사. 액체방수, 네. 뭐 그냥 뭐 그 도막방수, 고마스 방수 막 이렇게 하는데 벽면 방수를 하는 거예요? 바닥 방수. 화장실 같은데, 아. 화장실 같은데 그다음에 지붕, 네. 베란다 이런 데 하죠. 그다음에 발코니. 네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통 액체방수, 고마스 방수, 그다음 뭐 3번씩 해요. 시커먼 것까지.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누수. 네네. 그 다음에 무슨 뭐 결로라든가 이런 거죠. 네네. 방음 이런 거는 요즘은 많이 준비가 되죠. 그래서 이 방수공사가 금액은 싸지만은 건물을 관리하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네. 잘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조덕공사. 요거는 이제 외부 내부에 칸막이 할 때 벽돌 시멘트 쌓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예, 이게 그러고 타일 들어가죠. 예, 우리가 타일이 많이 들어가서 6,3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네. 외벽이 다 벽돌 타일이거든.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잡혀 있어요. 실제는 이렇게 많이 안 잡히죠. 석공사는 먼저 대리석, 목공사, 도장, 금속공사, 창호도 또 많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에 수장은 이제 그 도배장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대공사는 마당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파일공사는 뭐냐면 여기가 다 매립지예요. 네. 논밭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서정천 옆에는 완전 뚝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매립지라서 10몇 메타씩 다 이렇게 딱 뻘층이에요. 그래서 파일이라는 거는 전봇대처럼 시멘트 이렇게 기둥을 PH 파일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박는 거예요. 어디까지? 풍화암까지. 안 그러면 건물이 기울어요. 어머. 그런 거 많습니다. 고덕에. 네. 아. 파일 안 받고 자기 땅이라 그래가지고 원 땅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파일 안 받고 하는 데가 더러더러 있어요. 네. 그러면 건물이 자리를 잡으려면은요. 건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문이 안 열려요. 벽 타일을 금이 가고. 네. 이게 비용이 얼냐면은 여기 21개가 들어간 2,300, 2,400밖에 안 들죠.
건물 뭐 8억 5천 뭐 9억 10억에 짓는데 안 들여야 돼요? 들여야죠. 네네. 뭐 기타 이렇게 잡공사들 간접공사비는 이거 저 뒤에 갖고 전기 소방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기타가 굉장히 금액이 큰데요, 소장님. 그렇죠. 거기는 네. 이제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네. 뭐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나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설 공사인데 뭐 네. 컨테이너 가설물이라든가 비계를 비계를 시스템 비계를 매야 되거든. 네. 내부에 이렇게 공사하고 사람 떨어져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네네. 망치는 거. 예. 그건 네.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래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기초공사 하는데 잡석 깔고 뭐 톱하기하고 대매구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절차대로 그냥 다 합니다. 네네. 잘못 눌렀어요. 여기는 이제 레미콘인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네. 레미콘 요게 3개 항목하고 네. 그다음에 철근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레미콘이 3종류예요. 네. 3종류인데 요 레미콘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버림 레미콘이에요. 기초 공사를 해가지고 기초 철근 넣기 전에 이제 그 밑에 바닥에다 이제 깔아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강도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보면 평택에 25-18-10이라고 돼 있죠. 네네. 제가 전에 강의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레미콘에 보면 모래, 시멘트, 자갈이잖아요. 네네. 강도.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는 뭐냐면 자갈 굵기. 그 다음에 18은 뭐냐면 강도 180을 얘기를 하는 거고 12는 뭐냐면은 그 슬럼프라 그래가지고 묽으냐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뭐 중요하게 볼 거 없어요. 어차피 그냥 가볍게 하는 거고 실제 이제 건물에 들어가는 이거예요. 네네. 이게 485루베 해배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네. 자,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연면적이 나오면은 얼마를 곱하면 요게 나와요. 네. 아까 연면적이 얼마라 그랬어요? 162평 네. 곱하기 2.9 하면 돼요.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로스를 더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기에다가 162평 곱하기 2.9 하면은 47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둔 거죠. 네, 네. 근데 저게 막 500이 넘어가온다는 놈은 건설사가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요걸 쓰고 조금 남았다, 덜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냥 계약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일 이게 이렇게 470에서 한 480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뭐 500이 넘어가고 이런다 그러면은 건설사에 사실은 400이나 450 쓰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꿀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계산할 줄 알면 여기가 네. 정직한지 조금 이 과한지. 견적서를 받을 때 다른 네. 건설사가 비교 견적한다고 제가 도면을 드렸다니까 물량표를 달래요. 이런 물량표거든요. 네네. 이런 거 이렇게 물량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물량표를 받은 게 있어요. 건축학 박사님한테 진짜 FM대로 받은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내가 강의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레미콘은 뭐냐면 이거는 방통 치는 거예요. 보일러 위에다가 그냥 시멘트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강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예. 강도 표시가 없죠? 네네. 자잘한 그 자갈에다가 모래를 깔아가지고 평평. 이제 보일러 호스 깔고 그 위에다 네네. 싹 까는 거예요. 아, 공고리 예, 치는 그러니까 거. 레미콘이 3종류예요. 기초 공사할 때, 네. 그다음에 골조 공사할 때, 바닥 이제 그 보일러 할 때. 철근은 여기에 이제 그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HD 10이라는 건 뭐냐면 굵기가 10mm, 네. 그다음에 13mm, 16mm 이런 것들은 기초에 들어가는가 기둥에 들어가고 이러죠. 여기 대략하면 51톤이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듣기 연면적 곱하기 네. 162평 곱하기 250kg. 그러니까 0.25 곱하면은 이 정도 나와요. 네. 물량표를 달라고 하는 이 견적을 받기 위해서 물량표를 달라 그러면은 설계비가 많이 들어요. 네. 설계를 하고 그 물량표를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설계비가 4천, 5천 막 이렇게 되는 거는 물량표를 줘요. 네. 근데 우리는 설계비 뭐 1,500도 안 들었잖아요. 근데 건설사들이 이게 고덕에서 집을 많이 지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건설 회사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집 짓는 거는 아까 이거 물량표 구하는 그 공식, 이 공식 하면은 별 로스 없이 거의 나와요. 그래서 저는 견적서 많이 받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 탁 나눠봐요. 차이 없어요. 제가 여러 건설사들 해봤어요. 네네. 어떤 사람이 속이고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나가는지 다 해봤어요. 사실은 이 철콘이 네. 철근 콘크리트가 건물을 유지하는데 10년이나 23년 이 쟤네들이 끌고 갈 거잖아요. 네, 잘 네. 돼야죠. 네네. 그리고 옛날처럼 뭐 철근을 빼먹거나 레미콘에다 물을 타거나 그런 일은 요즘 없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레미콘 값은 조금 그래도 비중이 있는데 철근은 생각보다는 저렴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철근이 여기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10만 원 정도죠. 네네. 이게 뭐냐면은 철근 톤당 가격이거든요. 2021년도에 건축비는 쌌어요. 7억 초반이었을 때. 네. 그때는 철근이 얼마까지 갔냐면 톤당 160만 원까지 갔어요. 그때 철근 파동 났었을 때. 네.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정부에서 통제를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요 레미콘의 기본이 되는 게 시멘트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불로 떼서 하거든요. 그 불을 뭐냐면 그 석탄으로 하는데 유연탄으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 유연탄이 별로 없어요. 러시아에서 한 70% 수입을 했는데 그게 막혀버려서 시멘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시멘트도 보면은 여기에 루베당 10만 6천 원이잖아요. 루베당. 이것도 건설사마다 차이가 많아요. 왜냐면 레미콘 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몇천 원 정도씩 차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봐서 얼마 전까지는 9만 얼마였어요. 그런데 이게 10만 원 넘었잖아요. 이것도 A라는 얘는 10만 6천 원인데 다른 데가 뭐 11만 12만 원 됐다 하면 걔는 레미콘 회사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싸게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비교적 싼 금액이에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건설사의 노하우예요. 네네. 왜 똑같은 레미콘인데 비싸게 사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미장 공사거든요. 미장은 이제 이제 시멘트 미장하는 거 여러 군데가 필요한데 외부 미장이라고 있어요. 네. 외부 미장. 이게 465제곱미터인데 우리는 아까 그 배면도 정면도 이렇게 다 보셨잖아요. 네네. 거기다 벽돌을 쌓는 게 아니고 벽돌을 타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옹벽 콘크리트 벽이 있고 여기 단열재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 벽돌 타일을 붙여야 되는 타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벽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뭐예요? 단열재예요. 단열재에다 타일을 못 붙이거든요. 네. 그래 거기에다가 미장을 한번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쫙 돌아가면서 네. 시멘트 미장을 하고 거기에다 벽돌 타일을 붙이는 거.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방통이라는 것도 있죠. 네. 방통이라는 보일러 호스 깔고 그 위에다 시멘트 하는 거. 예, 이거 요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네. 여기는 이제 방수공사죠. 시멘트 액체 방수나 이런 것들인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300 얼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수가 제일 중요해요. 네네, 중요하죠. 세면 안 되니까. 네. 근데 고덕에 방수 심각합니다. 그래요. 네. 조금 그건 정말 부실 시공돼 있어가지고 2018년 19년에 지었던 집들이 아직도 방수 때문에 공사하고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비 많이 안 올 때는 그런데 조금 있으면 6, 7월에 막 장마지고 이러면은 네네. 막 새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조속공사는 여기 이제 시멘트 벽돌이거든요.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쌓고 이러면은 시멘트 벽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걸 조속공사라 그러고. 네. 만일 외벽을 벽돌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네. 즉 요거는 내부에서 쌓는 시멘트 벽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타일 공사예요. 네. 자, 화장실, 발코니, 계단, 주방, 거실 아트월,
화장실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타일 공사를 하죠. 네. 그리고 저거는 건물주가 색상이라든가 사이즈가 있어요. 네. 작게 들어간 거. 어제 그 동영상에 보면 작게 들어간 거 있고 크게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화장실 그 타일 업체 중에서 뭐 이누스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대표적으로 베스트셀러 그 타일도 있어요. 아주 조금 짙은 회색, 쑥색 이런 계열인데 그런 거는 이제 건물주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발코니 벽체라고 있어요. 네네. 베란다 발코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건설사들 많이 보면은 그 발코니 벽체를 페인트로 투톤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통은 다 타일 마감을 봤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예. 네. 그런데 저게 발코니 벽체를 페인트로 마감하면 100% 곰팡이가 납니다. 아. 장담합니다. 네네. 그래서 발코니 벽체를 투톤 하는 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구미에서 수많은 그 원룸들을 봤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네. 계단 벽체도 저 계단실을 올라가는데도요. 네네. 페인트만 하는데 많아요. 어떤 데는 14블럭에 보면은 내부 그 거기 타일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다른 걸로 한 것도 많이 봤어요. 안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계단 벽체라든가 발코니 벽체는 페인트 하면은 3, 4년에 한 번씩 그 보수 공사 해줘야 되고 페인트 칠해야 됩니다. 주방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죠. 네네. 그리고 이 계단실 그 양쪽 이 벽체를 페인트 하는 거하고 네. 그 타일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제가 딱 말씀드릴까요? 얼마나 날까요? 페인트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요. 네. 타일 하면 얼마 들어요? 곱하기 2. 생각보다 많이 안 들죠. 300만 원 더 드는 거예요. 이거를 8억 5천 9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계단 벽체 이런 거를 타일로 딱 해놓으면 너무 딱딱하다 그러는데 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을 한 번 하면 몇십 년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타일 지저분하면 한번 쓱 닦으면 되죠. 맞아요. 근데 페인트 칠해 놓으면은 주기적으로 페인트를 발라줘야 되거든. 이런 것들. 밑에는 이게 이제 뭐 그 타일에 관계된 것들이라서 네. 그건 뭐 별거 아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중요한 거죠. 외부 타일 우리 벽돌 타일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지정품이죠. 줄눈 시공 포함. 465 해배. 아까도 제가 계속 465 해배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정면, 옆에면, 사면의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65 해배예요.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공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소장님 저희가 외벽 타일을 이렇게 붙이면 중간에 매질을 넣잖아요. 근데 줄눈. 지금 줄눈으로 지금 다 네, 줄눈으로 마감을 하는 들어가죠. 거예요. 네. 타일이니까. 벽돌은 매질을 넣는 것 같고 네네. 이건 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눈이 맞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다락에 이런 것들까지 추가 공사까지 다 포함. 그래서 건설사들이 견적을 받아보면 여기 고독에 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1층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에 1층 상가를 추가로 중축해서 뭐 5평이고 10평이고 10몇 평이 늘리잖아요. 네. 처음에 계약을 잘못해 놓으면은 그 추가 공사비를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달라 그러거든요. 꼼짝 없어요. 안 해주면 버티면 어떡할 건데요. 제가 눈으로 다 보고 그분들이 저한테 사소연했던 거 제가 다 경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나 우리 고덕에는 다 다락을 하게 돼 있잖아요. 다락에 마감 공사를 견적에 안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다락에다 뭘 하려면은 추가 공사비 내놓으라. 이렇게 다 포함. 네네. 아마 오늘 이 동영상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견적서를 받고 이러시는 분들이 이걸 찬찬히 본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볼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은 제가 우리 이렇게 한부 드렸지만은 저게 외부로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숨기는 것들이 많으니까 외부에 오픈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두꺼운 견적서를. 여기도 보면은
이제 석공사잖아요. 이건 대리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계단실 올라가는 그 발판은 당연히 이제 그걸로 하죠. 네. 근데 그것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화강석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다 화강석인데 뭐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그 제주도에 있는 화산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검은 것도 봤고 화산석을 해는 것도 봤거든요. 네. 하지 마세요. 관리하기 엄청 나빠요. 네. 검은 걸로 해놓으면 비 오는 날 있죠. 이 밟고 들어왔다 건에 가잖아요. 다 남아요 발자국이. 조그마한 먼지 떨어져도 다 보여요. 그 다음에 화산석으로도 하면은요 안 미끄러지고 좋은 거는 있어요. 청소를 해놔도 청소한 것 같은 티가 안 나. 아. 청소업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올라가는 계단 대리석을 검은 거 화산석으로 해놓은 거. 그 다음 되게 평범하게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노랗게 표시하는 건 뭐냐면은 네. 옥상에 노출 베란다하고 옥상에 그 나머지 베란다인데요. 맨 옥상에 가면 이제 오픈돼서 네. 이제 오픈 테라스가 있잖아요. 네. 네. 시공 방법이 한 대략 3가지예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었어요.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알려주세요. 우레탄 페인트. 아, 네네네. 매끌매끌하게 네, 페인트를 네, 싹 네, 해놨죠. 보기 좋아 보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이 시멘트 해놓은 데다가 한 2, 3mm 되는 장판을 깔아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근데 밑에 레미콘을 치고 레미콘을 치면은 거기에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뽀얗게 있거든요. 네네. 그게 싹 빠지고 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면 저기 밑에 레미콘하고 그 페인트가 잘 붙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지? 이 새 건물이니까 네. 시멘트 가루가 남아있죠. 네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아. 뜬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2년, 3년 떠요. 그리고 3, 4년 되면 한 번씩 또 그거를 또 걷어내거나 또 다시 또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요. 방수에도 안 좋겠네요. 방수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장판을 깔듯이 이렇게 두께로 해서 우레탄을 쫙 깔아주니까. 네네. 그래서 옥상에 누수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우레탄 방수를 해가지고 방수를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노출 베란다를 석재 타일로 미끄러지지 말라고 다 까는데 그건 하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안 써요. 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냐? 화강석을 써요. 네네. 대리석을 옥상 노출 거기에다가 쫙 다 까는 거예요. 돈 많이 안 들어요. 네. 이거 다 해봐야 한 500만 원 들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 이 화강석 20T, 20mm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까실까실하게 그 가공을 해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죠. 옥상 노출 베란다에다가 화강석을 깔으려 그러면 보통은 방수를 2번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레탄 페인트를 칠하거든요. 네. 그러면 방수가 누수를 크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얘는 이걸 깔으려면 건설사에서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누수가 되면 그걸 다 걷어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수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화장실 방수하는 것처럼. 네. 화장실을 보통 3번씩 해요. 액체 방수, 뭐 방수 해가지고 이렇게 깔아 놓으면은 이거는 뭐 보수할 게 없어요. 처음부터 이게 방수가 잘 되고 그러잖아요. 건물하고 수명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해주는 건설사 우리밖에 없을걸요? 다녀보세요. 네네. 그리고 어제 동영상 찍는데 보니까 네. 고켈님은 설명하지 마세요. 더 잘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목공사예요. 네. 이제 뭐 천정 이런 거, 우물 뭐 천정 이런 것들인데 이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장 페인트예요. 이것도 네. 뭐 그게 그렇고 금속공사예요. 그 우리 아까 그 LG 하우시스라 그랬잖아요. 네. LX 하우시스로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철물들이 금속공사들이 제법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붕에 징크도 들어가고. 이게 금액이 아까 보니까 되게 셌던 것 같아요. 아니요, 금속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금속에 봐, 6천이네. 네. 지붕까지. 아, 예리하시네. 그다음에 이제 창호죠. 네네. 창호도 이제 LG로 들어갔죠, LX로 들어갔죠.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PD, PW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다 LG는 뭐 그냥 LG 우리 창호? 건축자 중에서는 제일 네네. 괜찮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창호 이렇게 사이즈예요. 예. 여기는 이제 유리거든요. 네. 로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그 건설사에서 함부로 못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 방음이라든가 또 뭐 그 열 관리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다 지정돼 있는 그 수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는 그 더블 그 이중 그 페아그라스거든요. 네. 좋은 제품은 3겹이에요. 로이는 2겹인가요? 로이는 그 로이가 아니고 네네. 로이라는 거는 그 유리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아. 로이 복층유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그 두껍. 페아그라스 2겹이고 그리고 유리하고 유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유리하고 유리 사이가 떠 있어요. 네. 이 사이에 특수 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 난방 효과? 그렇죠. 아. 예, 그런 것도 있고 방음도 있고 여러 가지 네네. 있죠. 그런데 요즘은 전원주택이라든가 무슨 뭐 펜션 같은 데를 보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농촌 같은데 이렇게 도시 지역이 안 있으니까 단열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 삼중유리 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또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네네. 예. 아, 요거는 이제 수장공사는 도배장판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네. 데코 타일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요. 근데 데코 타일 시공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네.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데코 타일 잘못 시공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데코타일? 너무 사이즈가 커. 아. 그래서 우리는 요 데코 타일을 그 회사 제품은 LG 거를 써요. 네. 그래서 강마루 그 우드 강마루 있죠. 네네. 그 느낌이 똑같아요. 그 사이즈도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딱 넣거든요. 고덕에 집 지은 지 벌써 3, 4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3, 4년 집에 가보면은 이 데코 타일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한 2mm씩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품질이 떨어진 걸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데코 타일은 좀 잘 쓰셔야 돼요. 벽지는 보통 합지 벽지가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경질 우레탄이 단열재예요. 그리고 여기 벽체거든요. 준불연제. 준불연제라는 거는 불이 잘 안 붙는 게 전혀 안 붙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붙는 거죠. 그리고 요게 벽체를 콘크리트 벽을 하고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단열재를 붙이잖아요. 네. 시공 방법은 2개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딱 아예 그냥 붙여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요거는 후 시공을 하는 거예요. 네. 벽체 세워놓고 나중에 이걸 붙이는 거예요. 요즘은 그걸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요 경질 우레탄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규격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LG 폼이 좋아요. LG 폼을 쓰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옥상이라든가 바닥 같은 거 이런 것도 이 경질 우레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티로폴 그 단열재 아시죠? 네. 그거는 밟으면 막 깨지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웬만하게 밟아서 잘 안 깨져요. 굉장히 단단해요. 단열재는 무지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일러를 깔기 전에 네. 층간소음제가 들어가죠. 네. 50ml짜리. 전에 30T 들어갔어요. 네네. 지금 50T 들어가요. 아, 이거는 뭐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선택적으로 좋아서 50? 층간소음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여기 초기에는 30mm 썼다니까요. 지금 50mm 쓰고. 그래서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좀 있는데요. 네. 고덕에서 층간소음은 사실은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네, 들어본 적 없어요. 예, 저도 지금 여기서 하면서 층간사고 소음제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 아직 제가 못 들어봤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방마다 사이즈가 요만하니까 네. 그죠? 뭐 크게 이렇게 울리지가 않죠. 예. 그리고 저기 광주의 화정동에 아이파크 그 아파트 짓는 것도 네.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 시멘트에도 물을 많이 탔잖아요. 그리고 성분이 여만큼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콘크리트는요 이렇게 그 아파트보다 이렇게 우리 협의자택이나 이주자택 짓는 게 더 단단하다고 저는 듣게. 아파트보다. 네네. 여기는 이제 부대공사는 이제 레미콘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건 뭐냐면은요 네. 부대공사는 마당 공사라는 거거든요. 네. 마당에 주차가 이제 왔다 갔다 우리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가 지금 6대가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 마당을 흙바닥이거든요. 그걸 다져가지고 모래를 깔고 거기에다 투수 블럭을 해요. 네. 여기 보면 투수 블럭이 있을 거예요. 투수 블럭이죠. 네네. 이 투수 블럭은 보드 블럭 같이 생겼는데 물이 다 빠져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스트레스 국가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는 많이 오는데 물이 그냥 강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투수 블록을 쓰는 이유 중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빠지게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고덕은 여기 그 주차장을 시멘트나 하거나 이러면은 잘 허가를 안 내줘요. 투수블록을 해야 돼요. 대부분 그리고- 다녀보면 투수블럭이더라고요. 네, 투수블록이. 네. 투수블록 이렇게 시공돼 있는 데는 제가 전에 그 사무실에 있을 때 투수블록 깔아놔가지고 차에다 먼지가 있으면 물 뿌리고 그러잖아요. 네. 싹 빠져버려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네. 이 투수블록을 깔려면은 아까만 했잖아요. 건물은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 주차장은 맨바닥이잖아요. 네네. 이게 터파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약간 물렁물렁하죠. 네네. 그걸 아무리 다져가지고 사모리를 깔고 투수블록을 이렇게 얹어도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파여요. 아, 그죠? 네. 그런 거 많아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그거를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빨리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레미콘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다져가지고 거기다 레미콘을 한번 치는 거예요. 네. 한 이 정도 두께로. 그리고 거기다 YMC가 뭐냐면은 이렇게 철망이에요. 네. 저것뿐만 아니고 그 공사하다 남은 철근 있죠. 그런 네. 것도 거기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래를 깔고 투수블록을 놓으면은 차가 아무리 다녀도 네. 주저앉지가 않죠. 물 빠지면 물 빠짐 대로 유지가 물 빠지면 되면서. 그 안에 사모래가 또 이만큼 들어갔으니 옆으로 빠지죠. 네네. 저것도 괜히 이것 때문에 이 투수블록 때문에 처음에는 뭐 몇 달은 그냥 잘 가죠. 근데 계속 다니다 보면 이렇게 바퀴 자국이 이렇게 다 울룩울룩 되죠. 네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레미콘을 한 번 쳐주는 거예요. 저거 하는데 많지 않아요? 네. 아주 꼼꼼하게. 처음부터. 네. 이런 것들은 다 뭐 법에 정해진 대로 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파일이에요. 네. 이제 건물을 올리기 전에 pH 파일이라 그러거든요. 네. 500은 뭐냐면 굵기 500mm 있고 삼성 같은 데는 더 커요. 600mm 막 이렇게 큰 거 들어가고 우리는 500mm 쓰고 길이는 12m. 네. 개수는 21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파가지고 집어넣고 때려 넣는 걸 항타라 그러거든요. 항타하고 위에가 좀 남아요. 그걸 두부 정리라 그래요. 두부 정리. 두부가 아니고요. 네. 머리 두자를 쓰는 거예요. 머리 부분을 정리한다. 머리 왜냐면은 이게 땅이잖아요. 네. 여기가 기초인데 파일을 박다 보면 밑에 땅 모양에 따라서 이만큼 할 수도 있고 더 깊이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올라온 거는 잘라줘야지. 그게 이제 두부 정리. 네네. 또 두부 보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크레인도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 2,400 정도 들죠. 네네. 이자 택지는 더 많이 들어요. 아. 뭐 4천, 5천 들고 6천 들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예, 근데 여기는 대략 이 정도 들어요. 네. 기타 공사가 아까 금액이 1억이 넘어가죠. 네. 자, 보세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오티스예요. 네네. 저희가 얼마 전부터 OT를 쓰거든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엘리베이터는 크게 보면 현대, 네. 티센그룹프, 네. 오티스, 미쓰비시,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름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 어느 게 좋을까요? 저는 티센, 현대, 오티스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그냥 많은 사람들이 H사 거를 좋아해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강의 다 했어요. 그래서 오티스를 왜 안 쓰는지 아세요? 품질 좋은 거 다 알아요. 네. 비싸대. 근데 한 두세 달 전에 오티스 본사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중간 거치지 않고 직접 현대나 또 티센 정도 금액으로 주겠대요. 네네. 받았어요. 금액 왜 다 오픈해놨잖아요. 네네. 확실히 차이 납니다. 네. 조경공사. 조경공사는 이게 뭐냐면 그 나무를 심는 건데요. 저거는 이제 그 법에 정해진 게 좀 있어요. 뭐 그런 것들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싱크대 들어가고 신발장 들어가고 시스템 에어컨 아까 말했죠? 17개. 네네. 예, 저 이게 2,400 다락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일러가 이제 그 1, 2, 3층이 방 4개잖아요. 네. 용량이 커야죠. 네. 32,000 칼로리.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작은 거는 말 안 할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그다음에 계량기 들어가고. 건축 폐기물도 제법 많이 나와요. 네. 그다음 중공 청소도 해야 되고. 네네. 우리 A타기 해야 되는데. 아, A타기 하겠네. 네. 에이타게 하겠네. 네, 가전제품 이렇게 세 가구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롤 스크린 들어갔죠? 네네. 뭐예요 롤스크린?
아니 블라인드나 롤스크린이나 어디다 할 거예요? 창문마다 아까 말씀하신 아까 그 앞 겉표지 없다 네네네네. 그랬죠. 여기 네. 들어갔잖아요. 여기 스크린 다 들어갔죠. 네네네. 모터 설치 들어갔죠. 네네. 154만 원. 아주 그냥 미리 딱 갖다 놓고. 예, 나중에 설치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싹 다 집어넣었어. 이게 최근 견적부터 이렇게 했어요. 네. 워낙에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간접공사비는 경계 측량이라든가 안전기술 지도비라든가 우호수 뭐 이런 거는 이제 인입비에 관계된 것인데 네. 이게 이제 건설사에 다 들어가고 상수도 인입비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수도 계량기라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1층, 2층, 3층에다 계량기를 따로 다는 거예요. 아파트처럼.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입구에다가 계량기 하나에서 그냥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건물 지어는 거 보면 이주택지 같은 경우는 위에 5가구 밑에 상가까지 하면 6개잖아요. 그걸 주차장 바닥에 깔아놨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구도시에 가면은 원룸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 뚜껑을 차들이 밟고 다니면서 다 깨지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뚜껑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근데 이 뚜껑이 이게 수도 계량기가 메인이 들어와요. 근데 네. 요즘은 뚜껑이 전부 주철로 두껍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밟아도 안 깨져. 그리고 1층, 2층, 3층마다 수도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수도 계량기는 철물점에서 파는 사제 계량기가 아니에요. 시수도 계량기. 네. 그래서 계량기가 비싸요. 45만 3천 원이에요. 근데 요렇게 해야지 아파트처럼 수도, 전기, 가스를 세입자가 아파트 내는 것처럼 네. 그렇게 각각 분리해서. 네. 네. 근데 여전히 이걸 모르고 이 계량기를 그냥 사대를 넣어놓고 그냥 옥신각신하고 하다 안 되면 그냥 건물주가 지가 다 내는 거예요. 네네. 네, 이런 것들도 네. 이제 좀 필요합니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도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요. 각각 돼 있는 거.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 보면 특약사항에 네. 한전 전화번호, 수도 전화번호, 전기 이렇게 딱 해놨어요. 네. 그러면 명의를 니네 바꿔가지고 등록하고 써라. 쓰죠. 네네. 전에는 막 이렇게 안 돼 있어 중구난방이었거든요. 그럼 뭐 그냥 어떤 세입자들은 막 1년을 안 내요. 그 고지서가 건물주한테 다 가는 거죠. 뭐 전기를 끊니 마니 가까이 살면 어떻게 해결하지만은 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죠. 네네. 이게 전기공사예요. 예, 전기공사는 우리가 볼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뭔지 아세요? 스위치구나. 뭐, 네네. 뭐 이거죠. 네네. 할로겐, KP함 이런 건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건 사실은 잘 몰라요. 네네. 이런 것들은. 근데 들어갈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예,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다 들어갈 것들이에요. 솔직히 여기도 제가 다 이렇게 들어가 이게 몇 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견적할 때 네. 전기 협의자 택지 같은 경우는 전기 얼마, 설비 얼마 이렇게 들어가요. 사실은. 네. 예, 이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네. 볼 거는 이제 CCTV가 네. 8채널이 있고 4채널도 있어요. 네. 요거를 조금 뭐 예를 들면 우리 협의자 택지 같으면 건물 4면 네. 그럼 4채널이죠. 그럼 입구 엘리베이터 없다. 온놈이 들어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입구에다 하나. 네. 더 잘 하겠는 요즘은 워낙에 많이들 많이 1층에도 하나, 2층에도 엘리베이터 앞에, 3층에도 하나. 그럼 몇 개? 7개잖아요. 네네. 공통으로 하나. 그러면 8채널 들어가는 게 네. 맞겠죠. 나쁜 짓 하는 놈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죠? 네, 네. 그리고 요 비디오폰 들어가고 그리고 주인 세대는 1층 비디오폰하고 연동돼 가지고 네. 그렇게도 아니면 1, 2, 3층을 다 해달라고도 그것도 가능하고 네, 건물주가 이제 요구사항이죠. 네네. 이제 기계 설비죠. 기계 설비는 뭐 여기 이제 뭐 보일러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양변기 보면은 네. 계림하고 대림을 쓰거든요. 네네. 대부분은 저걸 원해요. 근데 저거 안 쓰는 데도 많아요. 네네. 제가 뭐 특정 제품을 밝히긴 그렇지만은 밝혀야 되겠네. 네. 한샘을 좀 많이 좀 쓰거든요. 싸요. 그래요? 모양이 이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불편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 계림, 대림, 뭐 이누스 뭐 이런 상품들 쓰죠. 네네. 저게 단단하죠. 그리고 이거는 임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안 깨지고 고장 안 나고
오래 최근에 샀어요. 어떤 신문을 봤더니까 뭐 어디 뭐 아파트인가 뭔가 어딘가 입주를 했는데 뭐 그냥 다 부서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여기 이런 것들. 네. 근데 이게 이제 화장실에 휴지거리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돌출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매립형으로 할 거냐. 매립형이 당연히 좋겠죠. 네, 네. 저도 매립형으로 매립형.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것까지 아마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제 그 배관하는 거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려 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견적에는 이게 다 들어와야죠. 당연히 들어와야죠. 네. 이렇게 들어오고, 예, 끝입니다. 네. 조금 보니까 아 견적이 이렇게 되는구나. 네, 견적이 저게 건설사마다 네. 양식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제가 많은 건설사 거를 이제 받아봤거든요. 근데 또 그 큰 건설사 거도 받아봤어요. 근데 네. 이런 형태예요. 아, 그래서 제가 막 두 군데 세 군데씩 막 줄 때는 이 양식을 줘요. 네. 똑같이 비교해보면 비교하기가 편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겠네요. 이 조항이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막 흩어져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비교하기 주세요. 그럼 어떨 때는 비교 견적할 때는 이 안에 거를 딱 지워버리고 안에 지워버리고 이대로 해달라. 내가 비교 견적하기 좋게. 근데 지금은 워낙에 뭐 다른 양식으로 온다 그래도 제가 아까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체크할 부분. 네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큰 어려움은 없죠. 근데 건물주들은 잘 모르니까 네. 아마 요 내용을 잘 이렇게 보시면은 네. 견적서를 봤을 때 내가 속지 않고 네. 우리 엣지님이 그 올려놓은 그런 그 짧은 그런 동영상 말고 이런 네.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근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네네. 현장에서 많이 배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그 건물주대기 프로젝트 25번째 영상 달팽이 부동산의 우리 김석준 소장님 모시고 견적서 보는 법 한번 배워봤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견적서 볼 수 있는 눈 생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네네. 시간을 내서 네. 건축사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저하고 네. 한 3, 4년 전부터 인연이 있어요. 아. 뭐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닌데 메일로 네. 주고받고 이랬었는데 그분이 물량표라든가 박사학위 수준의 그 네. 자료를 최근에 좀 받았어요. 네네.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네. 한번 가질게요. 네, 다음 영상 건축주 대기 프로젝트 예고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